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그래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그래프까지 여러 가지 그래프를 살펴볼 거예요. 수학 교과서는 118쪽, 119쪽입니다. 1번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전기 충전소 위치별 설치수, 전기차 충전기 관리 기관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전기 충전소 위치별 설치수, 전기차 충전기 관리 기관. 자,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권역별로 전기차가 얼만큼 보급됐는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큰 자동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이네요. 여기에 전기차 보급이 가장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전기 충전소 위치별 설치수. 전기 충전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공공시설에 이만큼, 공동주택에 이만큼, 주차시설에 이만큼, 교육, 문화, 관광시설에 이만큼. 지금 이 그래프의 종류는 막대 그래프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의 전기 충전소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전기차 충전기 관리 기관. 전기차 충전기를 어디서 관리하느냐? 충전 사업자가 관리한다. 72.3%, 환경부가 관리한다. 17.5%,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순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띠 그래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그래프이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이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첫 번째 각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지금 각각 살펴봤죠. 첫 번째는 그림 그래프,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 세 번째는 띠 그래프.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알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서울, 인천, 경기 권역에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강원 권역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제주 권역에도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면적이 다른 권역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두 번째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보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는 주차시설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보다 더 많다. 혹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5,628개, 1,446개.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는 주차시설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의 약 4배 정도 된다. 1,400 곱하기 4가 5,600이니까요. 그렇죠? 약 4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주차시설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가 가장 적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전기차 충전기 관리기관, 이 띠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기차 충전기를 가장 많이 관리하는 기관은 충전사업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적은 전기차 충전기 관리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띠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각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씩 보면 그림 그래프의 경우 우리 이번 단원에서 처음에 다시 한번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림 그래프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그래프의 경우, 자, 이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그림 그래프의 경우 위치에 따라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파악한다 하는 특징이 있고요. 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죠.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띠 그래프. 이것은 원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각 항목끼리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비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별 특징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활용 분야와 연도별 사물 인터넷 사업체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활용 분야, 지금 이건 원 그래프죠. 의료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 29.2%. 그 다음 가정생활, 교육, 그 다음 자동차 교통, 아니네요. 이게 먼저네요. 이게 더 많네요. 제조, 건설, 환경, 에너지 똑같고요. 그 다음 자동차 교통, 그리고 금융, 소매, 그 다음 기타 순이네요. 사물 인터넷 사업체 수. 이건 지금 꺾은 선 그래프네요. 사업체 수가 2015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 점점 사물 인터넷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띠 그래프, 아니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볼게요. 각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첫 번째는 원 그래프, 두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것도 말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설명했듯이 여기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의료 분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에너지에서 활용되는 비율과 그리고 제조, 건설, 환경 분야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혹은 미래에는 의료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자,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물 인터넷 사업체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도 2019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봐서 2020, 2021, 2022년 쭉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죠. 꺾은 선 그래프는 이와 같은 추세를 우리가 예상하기도 쉬운 그래프 형태입니다.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원 그래프. 아까 띠 그래프 형태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는 수량이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변화하는 정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량이 변화하는 모습,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정도는 무슨 말이냐면 2015년에서 2016년이 될 때 확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때 가장 많이 사물 인터넷 사업체 수가 늘어났다. 그 다음은 늘어나긴 하는데 2015에서 2016년이 될 때만큼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늘어나긴 하지만 조금씩 완만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도까지도 쉽게 알 수 있다.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3번, 현우와 서연이가 생각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를 선택하면 좋을지 보기에서 찾아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에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있는데요. 자, 현우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지역별 초등학생 수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 지역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가 잘 나타나면 좋겠죠. 따라서 현우가 생각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건 그림 그래프가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역을, 지도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뭐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강원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그림 그래프가 효과적일 거예요. 자, 서연이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 두 그래프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긴 했죠. 자,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현우의 경우에는 그림 그래프, 서연이의 경우에는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역별 초등학생 수는 그림의 크기로 지역별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림 그래프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지역별 초등학생 수이기 때문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각 지역별로 위치까지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은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